안녕하세요. 리테라 에듀입니다. 자, 오늘은 2025학년도 고려대학교 신입학 전형 관련된 입학 전형 시행 계획안 중에서 수시 전형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2025학년도 고려대 신입학 전형 관련된 주요 내용과 변동 사항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 여기 수시 전형에 특히나 많은 변화 사항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눈여겨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학생부 교과 전형부터 학생부 교과 전형 시작으로 고려대학교 수시 전형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학교 추천 전형으로 모집 인원 628명에 지원 자격부터 한번 살펴보면 국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졸업자는 응시를 할 수 없으니까 고3 학생만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지원. 이 부분은 작년도에 이미 변동이 됐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원래 그 이전까지, 그러니까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2023학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재수생들도 지원을 할 수 있었는데 작년도부터 2024학년도부터는 고3 수험생들만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졸업 예정자 중에서 학생부의 5학기 교과 성적이 기재되어 있는 자로, 그래서 어떻게 출신 고등학교에 추천을 받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고등학교별 최대 추천 인원이 그럼 어느 정도냐? 앞선 동영상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전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몇 명이었었죠? 12명이 아니라 전년도에는 고3 재적 학생 수의 4% 이내에 추천을 해줄 수 있었죠. 근데 이게 2025학년도에 바뀌면서 이제 4%가 아니라 12명으로 바뀌어 있다. 그래서 계열을 제한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전체 12명이다. 이렇게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선 동영상에서 설명드렸지만 학교 추천 전형, 교과 전형의 학교 추천 전형과 학생부 종합 학업 우수형 간에는 복수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2개 전형 중 1개 전형만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 추천으로 쓸지 학업 우수형으로 쓸지는 그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고민하셔야 된다. 요걸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순서를 좀 바꿔서 갈게요. 전형 요소 및 반영 비율부터 먼저 보면, 일괄합산이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80%와 서류 평가 20%, 서류는 학생부 종합 평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 성적 방식은 좀 이따 보겠지만 전과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학생부 교과 80과 서류 20%, 서류 20%가 들어가도 학생부 교과 비중이 크긴 한데, 네, 앞선 동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서류 20을 그냥 넉넉히 생각해서 넘어갈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지원하기 전에, 자신의 이제 그 지원학과와 연계되어 있는 그런 어떤 학생부 안에 기재되어 있는 선택 과목 이수라든지 요런 부분들을 조금 면밀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되죠. 자,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서 인문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 국어, 수학, 영어, 탐구. 2과목 평균입니다. 탐구는. 그래서 4개 영역 중 3개 영역 등급합이 7등급 이내여야 된다. 그리고 한국사는 4등급. 반면에 의과대 같은 경우는 4합 5 이내여야 된다. 라고 하는 조건. 이 부분에서 변화된 부분 있다고 말씀드렸죠. 뭐가? 전년도에는 여기 수학 같은 경우에 자연계열을 지원하는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기하나 또는 미적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지정 과목 다 폐지하고 이제 계열 상관없이 수학은 자유롭게 선택해도 좋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일단 2025학년도의 변화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탐구 영역까지는 그 부분이 지정 과목이 완전히 해제가 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나와 있지만, 탐구 영역 같은 경우에 자연 계열은 과학 탐구를 지정해서 과학 탐구를 반드시 응시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인문 계열은 전년도에도 과탐을 선택하든 사탐을 선택하든 상관없었지만 자연 계열은 반드시 과탐을 선택해야 된다. 요거 잊지 말고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궁금해하는 학생부 교과 점수 산출 방법인데, 뭐 산출 내역이나 그 계산 방식까지 여기서 다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어떤 교과가 반영이 되냐. 그래서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석차 등급이 기재된 모든 과목과, 그죠? 그 다음에 원점수, 평균, 성취도, 별, 분포 비율이 기재된 모든 거. 그러니까 뭐 전 과목이 다 반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이제 교과 평균 등급 산출 방식과 그 다음에 교과 평균 등급 점수 산출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 같은 경우 한번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점은 뭐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하지 않아도 3학년 1학기 성적이 마무리가 되었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전산으로, 그러니까 컴퓨터로 다 자동으로 알아서 변환된 계산 점수가 나오니까 그 점수를 토대로 해서 지원 전략을 수립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학생부 종합 학업 우수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원 자격은 뭐 크게 지원 자격 자체 요건은, 제한 조건은 거의 없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업 우수형과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 간에는 복수 지원할 수 없다. 중복 지원이 안 된다. 요 부분 말씀드렸고요. 자, 여기도 역시 순서를 조금 뒤바꿔서 갈게요. 먼저 평가 방법부터 한번 먼저 보면, 뭐 평가 방법이 복잡한 건 아닌데, 자, 서류 100%다. 일괄 합산으로. 그죠? 전년도에는 이렇지 않았다고 얘기했었죠. 2024학년도, 이건 앞선 동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2024학년도에는 1단계와 2단계, 특히 2단계에서 면접이 들어가 있었는데, 올해는 이제 그 면접을 폐지해서 서류만으로, 서류 100%로 평가를 한다. 그래서 일괄 합산으로 평가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2024학년도하고 2025학년도 변화 포인트니까, 그 변화 포인트를 꼭 좀 이해하고 전형을 이제 지원 전략을 수립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학업 우수형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인문 자연계열 같은 경우 뭐 이런 제외된 학과들이 있는데, 이 학과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국수, 영탐, 수학 제한 없죠. 수학 제한 없고, 탐구는 여전히 제한이 있습니다. 앞서서 봤었던 교과 전형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자연계열을 지원할 때는 과학 탐구를 반드시 응시해야 된다는 거, 요거 꼭 잊지 마시고,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인문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 국수, 영탐, 여기서 탐구는 2과목 평균이 아니라 상위 1과목만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4개 영역 등급 합이, 뭐 3개가 아니라 4개 다 합산해서 등급 합이 8등급 이내여야 된다. 이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보다 훨씬 더 높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계약학과에 해당이 되는 반도체 공학과, 그 다음에 뭐 차세대 통신공학, 그 다음에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 같은 경우는 4합 7등급 이내다. 그러니까 일반 인문 자연계열보다도 조금 더 높고요. 자, 의과대학 같은 경우는 4합 5인데 탐구가 2과목 평균치라는 게, 이게 또 앞선 모집 단위들과는 좀 차이점입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들 지원할 때 본인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잘 판단하시고 지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바로 이어서 학생부 종합 계열 적합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열 적합 전형은 앞선 학업 우수형과 달리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그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고, 자, 모집 방법은 전년도에는 뭐 단계별 전형을 했던 학업 우수형과 동의를 했다라고 봐도 되는데, 뭐 이제 반영 비중은 좀 다르겠지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 학업 우수형은 그 부분을 좀 없앴고, 그러니까 그래서 단계별 전형을 일괄 전형으로 바꿨고, 계열 적합형은 여전히 단계별 전형을 유지를 합니다. 자, 그래서 1단계에서는 서류 100%로 지원 인원의 5배수를 선발하고, 인원 중에서 5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즉 서류 50%와 면접 50%, 면접 반영 비중이 되게 크죠. 그리고 이 면접이 서류 기반, 생기부 기반 면접이 아니라 제시문 기반 면접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제시문 기반 면접을 잘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 제시문이라는 것 자체가 모집 단위별로, 그러니까 뭐 인문 계열이냐 또는 뭐 자연 계열이냐에 따라서도 문항이 이제 좀 다르기 때문에 이 제시문 기반 면접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걸음은 뭐냐면 고려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기출 문항 같은 게 올라와 있으니까 반드시 기출 문항을 사전에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 기출 문항을 이제 풀이를 해보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기출 문항에 어떠한 문제들이 있었는지 그 흐름들을 조금 짚어보고 가시는 게 면접 대비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학생부 종합 고른기의 전형입니다. 자, 학생부 종합 고른기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지원 자격을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자, 지원 자격에는 국가보훈 대상자, 농어촌 학생, 그리고 사회배련자, 그 다음에 자립지원 대상자 등이 있습니다. 자, 여기 해당 조건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만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시면 되고요. 자, 수능 최저학력 기준 없습니다. 그리고 모집 방법은 단계별 전형으로 1단계, 2단계 나누어서 뭐 1단계는 서류 100, 2단계는 1단계 50과 면접 50을 합산해서 그리고 여기 이 전형도 면접은 제시문 기반 면접이다라고 하는 부분들 앞선 계열 접형하고 동일한 유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만 1단계 선발 인원이 계열 적합형 같은 경우는 5배수였지만 이 해당 전형은 3배수만 모집을 한다. 요렇게 좀 어떤 차이점이 있다라고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재직자 전형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원 자격 요건을 확인해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요 해당 조건과 관련된 지원 자격 가지고 있는 분들만 좀 명확하게 요 자격 조건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앞선 기회균형과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없습니다. 모집 방법도 앞선 전형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단계별 전형으로 1단계 서류 100, 2단계에선 1단계 50과 면접 50 합산, 1단계에서는 지원 인원 중에서 3배수를 선발한다. 그리고 면접은 동일하게 제시문 기반 면접이다. 라고 하는 거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특징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학생부 종합 사이버 국방 전형입니다. 자, 사이버 국방 학과 같은 경우는 뭐 워낙 그 고려대학교 인기 학과이기도 하니까 관심 있는 친구들이 많겠죠. 자, 그래서 일단 여기 관련된 이제 지원 자격은 좀 간단하게만 확인하시고요. 자, 이제 일단 이것도 순서를 좀 뒤바꿔서 모집 방법부터 먼저 좀 살펴보면 단계별 전형입니다. 자, 그래서 1단계 서류 100, 2단계에선 1단계 성적 80과 기타 20. 기타는 여기 해당되는 사항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조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2024학년도 우리 앞선 동영상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2024학년도하고 2025학년도하고의 좀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2024학년도에는 1단계, 2단계에서 1단계 성적은 몇 프로가 들어갔었냐면 60. 그리고 면접이 별도로 20. 그리고 기타 사항에 해당되는 거 20. 이렇게 해서 100%로 평가를 했었는데 2025학년도에는 면접이 폐지가 됐다. 그죠? 면접이 폐지가 되고 1단계 성적의 비율이 80%까지 늘어났다. 그리고 기타 요소 20% 합산해서 100%로 평가한다는 거. 그래서 학생부의 영향력이 더 많이 커졌다. 요렇게 좀 연계해서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적용이 되는데, 자, 수능 최저학력 기준 같은 경우에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자, 근데 수학은 뭐 응시 과목에 제한이 없지만 탐구는 여기서도 보시는 것처럼 과학 탐구만 인정을 한다. 그리고 상위 두 과목 평균이 아니라 한 과목으로 이제 한 과목만 상위 한 과목만 두 과목 평균이 아니라 상위 한 과목만 평가를 한다. 요 부분들 기억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요거 4개 영역 등급 합이 7등급 이내여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꼭 좀 기억해 두시고 지원 전략을 수립하셔야 됩니다. 모집 인원이 뭐 아직 많지는 않기 때문에 요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확인하시고 지원하는 게 좀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시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올해 2025학년도에 가장 중요한 바로 논술 전형입니다. 자, 그래서 논술 전형 같은 경우 뭐 지원 요건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간단히 확인하시면 되는데 일단 모집 규모가 결코 작진 않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일단 이제 뭐 모집 방법도 되게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뭐 교과 성적 반영되는 거 없이 논술 100%로 평가를 하는데 문제는 뭐 논술 자체의 문제 유형도 문제이긴 하겠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너무 높아서 이 기준 충족하는 것조차 쉬운 상황이 아닐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뭐 경영학과를 제외한 인문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국수영탐, 탐구는 뭐 상위 한 과목이긴 한데 어쨌든 4개 영역 등급 합이 8이 이내야 된다. 그러니까 학업 우수형 전형에서 요구하던 수능 최저학력 기준과 동일하죠. 그리고 경영대학 같은 경우는 4합 5등급. 그러니까 의과대학 기준하고 거의 동일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이제 이 고려대학교의 그 논술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정말 그 몇 퍼센트 정도가 이제 충족이 될지 그 충족 여부가 조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정말 합격의 당락을 좌우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참고를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논술 같은 경우에는 그 2023년 모의 논술 문제가 지금 고려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파일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좀 모의 논술 문제를 한번 좀 다운받아서 한번 확인해 보셔도 되고 나중에 이제 저희 그 네이버 리테라 에듀 블로그에도 이 관련된 글을 올리면서 논술 관련된 고려대학교 모의 논술 자료를 좀 올려놓을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 블로그를 통해서 설 명절 좀 지나고 블로그를 통해서 한번 이제 올릴 테니까 글을 좀 올릴 테니까 그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실기 실적 전형인데 요 전형은 제가 이제 뭐 별도로 따로 설명드리진 않고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들만 한번 요 지원 요건이나 자격 요건 그 다음에 평가 요소들을 좀 확인해 보시고 지원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뭐 제가 다른 대학들 동영상을 업로드를 할 때도 이 부분 따로 설명을 드리진 않았으니까 일반 전형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2025학년도 고려대학교 수시 전형에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봤고요.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정시 전형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